네, 제가 견적받은 샤시 비용은요, 저번 시간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전용 12.5평 정도의 소형 아파트입니다. 샤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하는데요. 제가 편하게 이제 브랜드 KCC와 노브랜드 예림샷이라고 칭하겠습니다. 네, 이 브랜드 KCC 쪽에서는 일단 최종적인 비용이 307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노브랜드 예림샷시 쪽에서는 지금 여기는 이제 샷시 비용만 130만원에 작업비 추가 비용 약 100만원 정도 포함해서 총 230만원 이렇게. 그래서 브랜드와 노브랜드의 차이는 약 70만원 정도가 이렇게 나 있고요. 이런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건 있는데, 기사분들이 측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습니다.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, 전체적으로. 그 다음에 KCC 쪽에서 이 아래쪽 부분 부가세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. 이게 이제 나중에 세금 계산서 받는 부분인데,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샤시는 자본적 지출이라 그래서 매도 시에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이 샤시랑 보일러에서는요. 그러니까 보통은 세금 계산서를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일단 세금 계산서는 제외하고 금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부 외부 이제 다 해서고요. 그 다음에 철거 장비 이렇게 있는데 35만원. 철거 장비는 뭐냐면은 이제 샤시, 기존 샤시에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. 그게 보통 한 뭐 10만원, 20만원 이렇게 받더라고요. 그 다음에 장비 부분은 이 샤시를 보통은 이제 사다리 차를 불러서 올립니다. 네, 근데 그게 한 7층에서 8층 정도까지는 기본 1톤 차량 사다리 차로 올릴 수가 있는데, 그거보다 높은 층들에서는 사다리 차도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더라고요. 2.5톤, 뭐 5톤 이런 식으로 있는데, 그 2단계가 올라가면은 뭐 한 20만원, 25만원 이렇게 받고, 그 다음에 높게 올라갈 수 있는 5톤 트럭 사다리 차는 뭐 40만원대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샤시 하는 데다가 맡겨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. 조금 더 뭐 아시는 데가 있거나 세밀하게 알아보시겠다 하면은 인터넷에 사다리 차라고 치면은 요새 그 비용도 다 나와 있습니다. 알아보고 비교해 봐서 비용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 사다리 차 비용은 뭐 크게 더 받지는 않는데 간혹 이제 막 3만원, 5만원 좀 차이 나는 데가 있어요. 네, 그런 것도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은 좀 좋을 법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와 노브랜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, 브랜드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유리창 두께라든지 창호, 그러니까 그 샤시 틀, 플라스틱 부분, 네, 그게 사이즈가 규격이 좀 정해져 있는 게 많더라고요. 근데 이런 노브랜드 제품들에서는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좀 지식이 많이 쌓인 다음에는 노브랜드로 해갖고 뭐 설정을 다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자, 첫 번째로는 샤시 공장에 직접 연락을 해서 견적을 내보는 겁니다. 근데 이때 유의사항은 사이즈를 좀 상세히 보내줘야 됩니다. 이 부분이 저도 여러 군데 이제 견적을 받으면서 또 시공하시는 분들이 직접 와서 사이즈를 재는 걸 봤는데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. 네, 재는 부위도 조금씩 다르고요. 뭐 전체적인 방법은 비슷하겠지만 좀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는데, 공장에 연락을 할 때 좀 더 상세히 물어봐서 사이즈를 재서 견적을 내는 게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알고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뭐 가격이 본인이 생각한 금액이 얼추 맞다 싶으면은 그 공장에 시공 기사를 소개를 받습니다.
그래서 시공기사가 왔을 때 현장에서 시공비를 어느 정도 협의 조정을 하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. 첫 번째, 이 사이즈를 상세히 적어 보내기가 좀 힘드신 분은 시공기사분을 미리 방문 요청을 한 다음에 이 기사분한테 사이즈를 재서 견적을 내달라고 해도 됩니다. 근데 왜 직접 공장에 먼저 연락해서 견적을 내보는 게 좋냐면은, 기사분들이 다 하시면은 또 여기서 이제 그 수고비 개념으로 가격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더라고요. 보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공장에 연락해서 견적을 직접 받는 것이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외부 샤시 시공을 하실 때 이건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. 뭐냐면 샤시 하단부에 마감 타일을 서비스로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어요. 근데 이건 지역별, 동네별로 다 다른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베란다 타일 공사를 별도로 할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면은 한번 서비스로 요청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샤시 하단부에 마감 타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깔끔합니다. 바닥은 자기 타일로 안 하더라도 바닥 마루 타일이라 그래서 플라스틱 재질들로 그냥 깔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. 비용도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고요. 나무 재질 이런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겨울에 너무나 차갑지 않습니다. 일반 타일보다. 네,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그냥 바닥마루 타일을 따로 주문을 해서 제가 그냥 깔았습니다. 네,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샤시 가격에서 제일 결정적인 게 유리 두께입니다. 보통 16mm, 22mm, 24mm 이런 식으로 많이들 견적을 내주시는데요. 그게 유리 자체가 16mm가 아니고 유리는 5mm 두 장이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그 유리 5mm, 5mm 사이에 공기층이 들어가요. 그 부분이 이제 6mm, 그 다음에 12mm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데, 이 공기 주입이 얼마나 많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난방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. 물론 그만큼 이제 비용 차이도 나고요. 네. 근데 16mm가 보통 기본으로 많이 하는 건데,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무난한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사용을 해보고 좀 난방이 잘 되는지 하루 이틀 가보면서 겪어봤더니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면. 네, 근데 유난히 추위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22mm나 24mm로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. 네, 오늘은 샤시를 좀 더 저렴하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실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과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팁들을 알려드렸습니다. 나중에 샤시를 교체하게 될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